이번에는 7월 14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 여기에 앞서서 당권 도전에 나선 주요 후보들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서청원, 김태호 두 후보를 만났고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 의원께서는 이 새누리당의 개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더군요. 예.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데 예.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와 전통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점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실천되는 국민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새누리당은 100%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국민의 정당입니다. 당 엘리트들이 당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당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정책, 말하자면 법률과 예산, 사업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조직인데요. 네. 지금 정책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냥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어 오는 거 그 초단만 보고 있는 이런 조직 가지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일을 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당내 민주주의하고 일하는 정당. 예. 자, 그런데 다른 당대표 후보들 역시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은재 의원께서 말하는 혁신과 다른 후보들의 말하는 혁신,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예, 다른 분들 내용을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요. 네. 그저 적당히 현재 이 당 구조나 이 관행 이런 거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대장간, 아무리 현대화해도 대장간 아닙니까? 이거 아니고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새로운 개념의 그런 그 정당 구조, 의식, 관행 이런 내용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농업사회나 통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간은. 그러나 우리가 산업사회 새로운 그 수요에 부응하려면은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 이은재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예. 새누리당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좀 한번 청사진을 당원들이든 국민들한테 한번 제시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뭐 며칠 전에 아마 당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가 되면은 당 혁신위원회를 아주 객관적으로 최고의 전문가 또 필요하면은 선진국 인사들까지도 포용해가지고 만들어서 우선 이 당 역량을 정책 역량을 대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정당 정치, 의회 정치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네. 독일 이제 정당들마다 이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스티프퉁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민당 같은 경우는 아데나워 재단이 있는데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보다 더 우수한 싱크탱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전 당원 우편 투표제로 대표도 뽑고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슨 줄 세우기나 네거티브나 이런 구태가 작용할 여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렇게 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이제 앞서 처음 말씀하신 당내 민주주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예. 자,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청사진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시각은 매우 싸늘해졌습니다. 예. 자, 그 책임이 좀 누군가에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청와대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당의 중진으로서 어떤 비판적 시각은 없습니까? 예, 청와대 인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 정당 구조가 아주 후진적인 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당이 풍부하게 정치적인 인물 또 정책적인 인물을 많이 키워내고 있었으면은요. 선진국은 다 섀도우 캐비넷도 하고 있고 이미 다 그 안에서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누가 어떤 자리 간다든지. 네. 그런 인물들이 전혀 성장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다른 법조계나 언론계나 관료 사회나 이런 다른 곳에서 학계나 이런 곳에서 인물을 찾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관리하거나 단련시키지도 않은 분들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의 선진화, 구조적인 이 개혁, 혁신 이것이 지금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당의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당의 인력 개발이라는 문제인데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또는 당내 조사상으로는 지금 선두권에 나서 있습니다. 예. 그분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계보 정치에 대한 비판의 대상자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후진적인 우리 정당 구조 이 안에서 쭉 이제 말하자면 기득권을 쌓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만일 당 대표가 되면은 이 낡은 틀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대적인 정책 정당을 건설하는 일에 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득권도 없고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우리 한국 정치에 아주 이 문제점을 후진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선진국 정당들의 그걸 제가 잘 관찰하고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뼈아픈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예. 지난 15년간 한국 정치 잘 살펴보셨다고 했는데 예. 사실상 옛날 민자당 때 이해창 후보에게 경선에서 지고 탈당해서 국민신당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야당이죠 지금 야당 쪽으로 가서 또 경선에 나갔다가 져서 또 탈당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인재 의원은 좀 철새 정치를 했다 또는 좀 배신의 정치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좀 아프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봐 주시죠.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저의 정치적인 이상을 향해서 제가 모험을 하고 결단을 했고요. 어떤 제가 이익이나 양지를 쫓아서 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는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만 네. 택해서 갔던 사람인데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 정치의 후진성 이것을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당 대표에 만약에 출마해서 성공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당청 관계 어떻게 정립하겠습니까? 예, 제가 대표가 되면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땀을 흘릴 거예요.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 난마와 같은 규제 혁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자면 호소를 하셨는데요. 당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관료들 집단인 정부 데리고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대통령 모시고 규제 혁파 쾌도 난마처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